제가 오늘 할 부분은 그 플레이북에서 챕터 7에서 이제 토치 NN 모듈로 첫 신경망 정의하기라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 밑에 캡처한 코드가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의 전부예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클래스의 개념과 상속의 개념으로 진짜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건데, 이제 NN 모듈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해서 정의하는지, 그리고 이 안에 서브 함수 같은, NN 리니어가 어떻게 기능을 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순전파는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함수 내에서 그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라는 거를 왜 사용하는지 저번에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반복 작업을 우리가 스튜던트라는 리스트를 일일이 하나하나 지정해서 계속 어사인 해주는 작업이 굉장히 반복 작업이고 불필요하기 때문에, 이럴 때 클래스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클래스는 오브젝트 제너레이터로 이제 이 내에서 우리가 오브젝트를 한번 선언하면 이런 반복 작업 없이 그 값을 입력하기만 하면 여기 있는 화면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그 객체에 대한 값을 입력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지난 시간에 클래스를 사용할 때는 R6 패키지에 있는 이 R6 클래스라는 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클래스 이름을 선언하고 이 안에 이니셜라이즈로 객체들을 선언을 해서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현실에서는 만들어진 신경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톨치 패키지에 있는 NN 모듈 함수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데이터 셋을 준비를 하는데, 이제 X라는 그 텐서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3x2 행렬 형태의 이런 1, 2, 3, 4, 5, 6을 그냥 간단하게 담아낸 X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했고, 그리고 순전파 이제 설명할 때 사용을 했었던 이 2단 신경망 구조를 사용해서 NN 모듈 함수로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이 NN 모듈 함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는 베이직 NN 모듈이라는 클래스를 상속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이 안에 있는 메소드들을 우리가 그냥 상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NN 모듈을 이렇게 쓰고 이 밑에 클래스 네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클래스 네임은 카멜 형식으로 보통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않고 여기에 띄어쓰기 하는 부분에 대문자로 표현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로 여기 객체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인, 히든, 데이터 아웃이라는 거를 여기에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이제 nn 리니어 함수로 히든 레이어층과 아웃풋 레이어층을 둘 다 지정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이어스가 false인 경우를 이제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바이어스가 false인 이걸로 이제 샘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는 2단 신경망 구조를 볼 거기 때문에 여기 인풋 레이어에 초록색 노드가 2개인 신경망,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 노드가 3개인 형태, 그리고 아웃풋 레이어에 이 빨간색 노드가 1개인 형태의 신경망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 인풋 레이어에 2개, 그리고 히든 레이어에 3개 노드, 아웃풋 레이어에 1개의 노드라는 이 형태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my first model이라는 결과값을 출력을 했을 때 히든 레이어에 NN 리니어에서 6개의 파라미터가 생성됐고, 그 아웃풋 레이어에 3개의 파라미터가 생성됐다라는 이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이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nn linear라는 함수가 어떻게 기능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metop이라는 이 여기다가 어사인을 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인풋 값에 노드가 2개 있기 때문에 2를 넣고 히든 레이어층에 노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여기 넣고 먼저 우리는 바이어스가 false인 경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false라고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nn linear는 이렇게 값을 3개만 넣으면 작동을 하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2단 신경망이 있을 때 이 인풋 값으로 여기 x 만약에 1이라는 값과 x2라는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x1이라는 값이 히든 레이어층에서 첫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가중치를 이제 베타 11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러니까 임의로 가중치가 설정이 되지만 저는 보기 편하려고 그냥 이렇게 베타 11로 숫자를 넣지 않고 여기에 지금 적어 놨고, 그 두 번째 두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부과되는 가중치가 베타 12, 그리고 세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가중치를 베타 13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x2라는 인풋 값이 첫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베타 21, 두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베타 22, 세 번째 노드를 통과할 때 가중치가 베타 23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nn 리디어 모델에 이 인풋과 히든 노드 개수를 지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중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텐서 형태로 지금 생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부여되는 가중치이기 때문에 이 값은 이제 계속 바뀌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여기 캡처된 이 형태의 텐서가 출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이해하기 쉬우려고 이 가중치가 이런 지금 베타 11, 12, 13, 21, 22, 23 이 형태가 이렇게 출력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보시면 이 nn 리디어는 그 회귀 모델을 계산해주는 식이기 때문에 이 y는 우리가 입력할 텐서 x 값과 이 부여된 가중치 베타 값을 곱한 값을 계산해 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샘플 데이터로 우리가 이 x라는 거를 준비를 했기 때문에 x는 여기에 있는 이 값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생성된 웨이트 값은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 네, 지금 설정된 이 웨이트 값은 여기에 있는 이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 베타 값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행렬을 전치해서 이제 곱해주기 때문에 아까 적어놨던 이 베타 값의 형태에 t를 붙여서 전치를 해주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런 형태의 매트릭스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x랑 w 트랜스포즈를 곱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계산식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계산식이 이루어졌을 때 3x2 행렬의 이 형태 매트릭스랑 2x3 형태의 매트릭스가 곱해졌기 때문에 이런 3x3 형태의 매트릭스 형태로 이 텐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라는 인풋 값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을 때 이 nn linear라는 함수를 통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서 이런 형태의 결과값이 지금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바이어스가 false인 경우를 우리가 본 거였고, 만약에 바이어스가 네, 이거를 지금 그림으로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인풋 값 x를 넣었을 때 여기에 nn 리니어로 계산식이 이루어져서 히든 값으로 지금 히든 레이어층에서 결과값으로 이런 형태의 이제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던 클래스 함수를 생각했을 때 히든 레이어와 아웃풋 레이어 우리가 두 개를
오브젝트를 지정을 해줬었잖아요.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에 이렇게 출력이 된 값을 다시 인풋 값으로 집어넣어서 아웃풋 레이어로 결과값을 출력해내는 신경망 형태를 처음에 정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NN 리니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작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이어스가 true인 경우에는 이 바이어스 값을 여기다가 더해주는 이런 형태의 회기식을 계산식을 이제 처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출력된 결과값에다가 이 바이어스 값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 바이어스가 true라는 옵션으로 집어넣게 되면은 이 weight라는 값과 바이어스 두 개를 지금 생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x 값을 이렇게 넣었을 때 벡터 x를 행렬 이렇게 텐서를 넣었을 때 이런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태는 3x3 행렬로 똑같은 형태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순전파는 어떻게 정의하는가인데 이 순전파도 forward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정의했던 게 리니어 함수를 통해서 인풋 값과 이제 아웃풋으로 출력된 값을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고 또 이 두 번째로 선언한 오브젝트에는 그 히든 레이어 층에서 출력된 값을 인풋 값으로 넣고 그 다음에 데이터 아웃풋 값에 출력되는 것을 아웃풋 값으로 여기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서 시그모이드를 추가를 해줬는데 그냥 n은 시그모이드라는 함수가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값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겠죠. 그래서 forward에다가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순전파라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지만 인풋 값을 넣었을 때 이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값으로 이 가중치가 부과가 돼서 출력이 되는 그 순서를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그래서 처음에 히든 레이어에 인풋 값 x를 넣었을 때 값을 z1이라고 하고 이 z1에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a1이라 하고 이렇게 시그모이드를 취해준 값을 이 두 번째 아웃풋 레이어에 넣었을 때 값을 z2라 하고 근데 이 z2에 또 시그모이드를 취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값 y-햇이 출력이 된다. 그래서 y-햇을 리턴해라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고 이거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처음에 x라는 인풋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 가중치랑 곱해진 값이 이제 z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z1에다가 시그모이드 함수를 계산해준 값이 a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1이 히든 레이어에서 진짜 출력된 값이에요. 그래서 이 히든 레이어에서 출력된 값을 다시 인풋 값으로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 히든 레이어에서 아웃풋으로 갈 때 가중치 베타 11, 21, 23을 곱하면 이 값이 z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z2에다가 또 다시 시그모이드를 해줍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y-햇이라는 결과값이 출력이 되는 신경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설명한 이 함수 전체고 여기에 이제 지금 질럿이라는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이 특수 기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질럿 패키지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231이라는 값이 din, h, dout 이라는 값으로 할당되는 거라고 선언을 해주고 우리가 만든 신경망에 이 값을 지금 입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231의 값이 입력이 되어서 우리가 x라는 인풋 값을 집어넣었을 때 이런 형태의 이제 아웃풋이 출력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해한 내용을 조금 써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아래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혹시 R 스튜디오 보이시죠? 보이시겠죠? 네, 잘 잘 보입니다. 보여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토치 패키지를 불러와요. 그래서 불러오고, 아이고. 아이고. 왜 이러지? 저희가 샘플 데이터로 사용할 X값을 이런 형태로 지금 출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샘플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처음에 저 클래스 내에서 NN 리니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돌려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여기 보시면 자꾸 이게 거슬리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웨이트 값이 이렇게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웨이트 값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지금 임의로 베타 값이 부여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미 부여된 거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x라는 인풋 값을 넣어줬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그 x에 곱하기 이제 웨이트에 트랜스포즈 된 그 값들이 곱해져서 이런 형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이어스가 true인 옵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웨이트 값과 바이어스 두 개를 이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웨이트는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바이어스도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x 값을 집어넣게 됐을 때 이런 형태의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님, 네. 그 XMM 그것도 한번 돌려서 값 좀 같은 거를 확인을 해주세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 수기로 저희가 그 생성한 웨이트에다가 트랜스포즈를 해서 이 x라는 인풋 값을 곱한 값을 이제 지금 수기로 써놓으신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x 값을 넣었을 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값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해도 지금 똑같은 형태가 출력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어스가 false인 경우고 지금 바이어스가 true인 경우에도 그냥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값이 지금 여기 출력된 이 값인데 웨이트 값과 웨이트 값의 트랜스포즈 한 값과 그 바이어스를 더한 값을 수기로 확인을 하셔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된 값과 지금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가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여기 지금 NM 모듈이라는 클래스에 집어넣어서 그 히든 레이어를 그 오브젝트를 설정을 하고 아웃풋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시그모이드도 이제 설정을 한 후에 여기에다가 순전파 부분을 지금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한 함수에 우리가 231이라는 값을 넣은 후에 여기다가 x의 인풋 값을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의 이제 아웃풋이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한 부분은 앞에서 정리를 해주셨던 부분을 다 실제로 이제 토치 패키지에서 어떻게 NM 모듈이라는 이제 함수로 클래스를 정의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짧지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여기 지금 발표하신 거에 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